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 녹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2부 주제는 겨울방학이랑 봄방학과 관련된 잡설인데요. 네, 그 전에 잠깐 그냥 사적인 얘기로 혹시 제가 예전에 일하던 거기 카페, 네. 중림동 카페, 네. 새로 들어온 카페는 잘 되고 있나요? 주인분이 여러 번 바뀐 걸로 지금 네, 2번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되나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카페예요. 네. 하고 계세요? 네, 하고 계세요. 우리 옆집 미나미야마 돈가스 집. 그 집도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나가셨나요, 이제? 네, 나가시고요. 지금 고깃집으로 바뀌었어요. 2층. 네. 최근에 제가 TV 생방송 투데이인가? 이런 데서 네. 남산 돈가스 특집 하면서 내가 아시는 우리 미나미야마 사장님들이 얼굴에 나오길래 방송에 나오길래 갑자기 우리 미나미야마 생각이 나서 네네. 그냥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서 한번 잠깐 얘기 나눠봤고요. 여전하시더라고요. TV 나올 때. 중국인 요리사를 초빙해서 좀 이색적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볼매님이 자리를 비우셨어요. 네. 일하러 가셨나 봅니다. 네네, 가셨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겨울방학 그리고 봄방학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뭐 겨울방학과 봄방학과 관련된 혹시 뭐 추억이 좀 있으신지? 추억이라기보다는 저희 때는 방학 때 방학 숙제. 네네. 탐구생활? 탐구생활. 초등학교 때 다 탐구생활이었나요? 네, 저희도 탐구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탐구생활 있어요? 없더라고요. 있는 줄. 그 생각해봤더니, 네. 그 겨울방학, 봄방학에 대해서 생각을 더듬어봤는데,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기억이 없어. 내가 뭐 했지? 오히려 초등학교 때 생각이 좀 나요. 네, 맞아요. 네, 탐구생활 하고 이제 보통 만들기 과제물이나 뭐 독후감, 그다음에 뭐 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그 숙제 해가려고 그 머리 싸매고 네. 한 번에 몰아서 많이 했었던 그런 생각들이 잠깐 나는데. 일기를 한 달치를 하루 했어.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날씨를 몰라가지고. 날씨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나는 방학 때 뭐 했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김원희는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뭐 방학과 관련된 생각들이 있나요? 저도 딱히는 그때는 이제 숙제들이 그때도 많긴 많았었거든요. 방학 숙제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숙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있었나요? 네. 중학교 때 있지 않았나요? 맞아. 고등학교 때는 딱히 없는데 저는 학교를 나갔어야 됐어요. 맞다. 공부하러 갔구나. 네, 학교를 나갔어야 됐고 방학이 한 달 반인가요?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겨울방학은 좀 길어서 한 40여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면은 저희가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나갔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시. 네. 보통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봄방학이 한 일주일 정도였고, 그래서 겨울방학은 한 40여일 정도 됐었던 네. 이제 생각들이 어렴풋이 났는데, 지금 제 아들을 보니까 뭐 봄방학이 엄청 길더라고요. 한 2주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라졌네. 대신 이제 겨울방학이 좀 짧아요. 딱 한 달 정도 딱 되고, 왜냐면 이제 주 5일 학교를 다니까 네. 쉬는 날이 많아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겨울방학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이제 뭐 대부분 추억을 얘기하다 보면 중고등학교 때보다 이제 초등학교 시절 때를 아마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뭐 놀러 가거나 뭐 눈싸움 하거나 뭐. 생활기. 생활계획표. 생활계획표. 생활 숙제가 딱 펴자마자 네. 나오는 생활계획표. 생활계획표. 네. 그 생각이 전혀 안 들었었네요. 저는 딱 그 탐구생활 딱 얘기하시니까 네. 그걸 딱 첫장을 펴고 항상 생활계획표를 적었지. 맞죠. 생활계획표는 정말 열심히 짰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막 색깔별로 막 색깔을 막 알록달록하게 잠드는 만드는. 시간이 별로 없어. 따다 보면은 잠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군요. 저는 잠자는 시간이 항상 컸는데 꿈나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7시 항상 기상. 일단 학교 이제 겨울방학 때 가장 많이들 하는 게 네. 이제 아무래도 길잖아요. 방학 기간이 길다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학기를 마치는 때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어디 멀리 놀러 가거나 아니면 뭘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뭔가 초등학교 때 뭐 공부를 해야지 아니면 뭔가 이런 걸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뭘 하고 놀까 그리고 어디 가서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꽤 많이 했었던 생각이 나는데 뭐 김언니 세대 때도 그랬나요? 저는 그런 건 없었고 저희들은 학원을 많이 갔거든요. 방학 때도. 그래서 학원 방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 역시 세대가 좀 거기서 많이 나뉘는군요. 학원 방학이 언제지? 왜냐면 학원을 방학해야 진짜 방학이잖아요. 그럼 방학 때 어떤 뭐 이렇게 추억들이 좀 많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도 거의 공부만 한 거 아닌가? 학원 방학 때는 놀러 가죠. 근데 학원 방학이 짧지 않아요? 한 학원 일주일 정도 네. 되죠. 일주일 네. 정도. 그러니까 저도 막 과외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아, 네. 과외를 이제 네네. 했는데 단체 과외라고 해서 한 3-4명씩 이렇게 네. 했었는데 그 방학에는 일주일 정도 있어요. 그러면 네네. 이제 일주일 동안 친척집 네. 많이 갔었죠. 따로 딱히 어디 놀러 간다기보다는 친척집을 방문하는 게 놀러 가는 거였어요. 맞아요. 네. 저도 아무래도 이제 친척들이 다 서울 근교에 살거나 네네. 뭐 멀어봐야 경기도니까 네. 아무래도 그냥 뭐 외갓댁 아니면 뭐 사촌네 가서 그냥 뭐 뺑뺑이 도는 거죠. 오늘은 외갓댁에서 막 놀다가 오늘 뭐 좀 놀만 끝날 때 됐다 싶으면 이제 사촌들로 놀러 가서 비밀부터도 놀고 먹고 네, 맞아요. 놀러 오거나 놀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뭐 그러면 이제 뭐 가면은 뭐 이제 삼촌들이나 뭐 네. 숙모들이나 네. 아니면 뭐 고모나 이모들이 네. 챙겨주죠. 네, 맞아요. 뭐 어디 데리고 가거나 음. 뭐 이제 그런 이제 추억들이 이제 보통 겨울방학을 거의 다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하면 사실 춥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따뜻한 방바닥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러셨나요? 이제 주전부리 먹는 이제 네. 그런 재미들이 저는 좀 추억이 많아서 뭐 사촌들 놀러 가서도 항상 하는 게 따뜻한 방바닥에서 뒹굴면서 만화책을 보거나 맞아요. 겨울 네. 추우니까. 네 뭐 먹을 것들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네 뭐 그런 저희 친척분들이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방 쪽으로 네, 그래가지고 강원도를 한번 간 적이 있고 오 강원도 가면 눈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강원도 가서 진짜 썰매 그 강이 진짜 얼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호수 같은 데가 얼어 있으면 거기 진짜 강에선 타본 적이 없네. 전 탔어요. 진짜 그 썰매를 진짜 네. 그 네모 네. 판때기 밑에 네네. 그 네네네. 막대기 2개 들고 찍어가지고 앞으로 가는 네, 재미없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어. 전 재미가 없던데. 난 그걸 왜 재밌어 하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차라리 뭐 언덕배기에서 뭐 마대라도 타는 건 나은 것 같아. 타보셨어요? 저는 탔죠. 저도 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에 이제 공원. 뒷동산. 네네. 네, 저는 뒷동산에서 진짜 마루 포대자로 네네. 그걸 진짜 전 비닐. 그때 지금처럼 썰매가 안 나오잖아요. 네. 마트 같은 데 가면 눈썰매가 네, 그게 맞아요. 다 8,000원, 9,000원씩 파는데 그 시절은 그게 없어서 그냥 뭐 맨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네. 비닐이나 깔고 미끄러지는 게 저희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거기가 다 공원화가 돼버려가지고 뒷동산이. 지금 네, 그러니까 예전엔 제가 거기서 진짜 그 비닐 포대 이런 거를 들고 네네. 거기서 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다 산들이 다 그 공원처럼 네. 운동기구들이 들어오고 재개발을 다 하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탈 만한 공간이 없어요. 요새는 다 이렇게 공원화 작업들을 다 해버리니까 네. 좀 그러니까 도시적인 느낌이나 뭐 깔끔한 느낌이 있는데 좀 옛날 느낌들이 다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다 이제 신도시 분위기 들어가고 건물들도 보면 다 뭐 다 밀어버리고 네.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추억들이 남겨져 있는 동네들이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서울 쪽들도 이렇게 주택가들 위주 이렇게 단독 주택가들 좀 있는 동네들 제외하고는 없어요.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 건물들이 다 들어서서 좀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고요. 그럼 강원도에 가셔서 그럼 그렇게 뭐 눈썰매를 타거나 뭐 썰매를 탔던 네. 추억들이 있는데 요새는 그럼 뭐 요새도 좀 그런 걸 즐기세요? 그런데 가셔서? 요즘은 이제 보드 수준이 있으시네. 보드를 타는데 잘 네. 그 야매로 배워가지고 보드를 야매로 배우고
어떻게 배운 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배웠어요. 아, 혼자 배웠군요. 아니 친구들하고 보드를 타러 갔는데 네. 정말 친구들이 뭐 가르쳐주지 않고 네, 알아서 저를 한번 그 아이들이 썰매 타는 데가 네네. 있어요. 네. 되게 낮은 네. 썰매 거기서 한번 이렇게 내려와봐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계속 엉덩방을 뛰어서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제 손 붙잡고 다 중국으로 바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살려고 다리 힘을 줬던 네. 네, 그 기억이 있네요. 피곤하셨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자세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정말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보드를 네. 잘 타시는 분한테 좀. 저도 배워본 적이 없네요. 저도 스스로 학습법을 했는데 살려면 배우게 되더라고요. 보드 딱 3번 타본 것 같은데요. 네. 제 인생에서 야매로 혼자 타다가 에이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 보드는 좀 재밌게 재밌는 것 같아요. 논에서 하는 게 사실 네. 겨울에 저희 나라가 이제 사계절이잖아요. 안 추우세요? 저는 이제 겨울 야외 활동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춥기도 춥고. 춥다고 이렇게 요즘은 근데 그러니까 그 타다 보면은 추운 걸 잘 몰라요. 아 그렇구나. 네, 나는 왜 춥지? 춥긴 추운데 탈 때는 모르는데 이제 네. 다 타고 내려오면 추워요. 내려오면은 뭔가 끝났다, 살았다. 아 저는 항상 보드를 타든 수영을 하든 항상 컵라면 먹는 재미로 네, 어묵탕과 컵라면 먹는 재미로 그냥 쓸려 다니기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네. 눈밭을 돌지 않는. 진짜 겨울에는 그런 거밖에 할 게 많이 없는 거. 아니 온천? 아 맞아요. 네, 온천. 저는 이제 아까도 있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데가 네. 이천 테르메덴? 몰라요. 아 그 약간 좀 온천인데 네. 그 워터파크 하고는 좀 다른데 그런 비슷한 그 온천인 거예요. 그래서 수영복을 입고 야외에서 잘 돼 있어요. 그 노천 탕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풀이 크게 돼 있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이랑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실내에 있는 워터파크랑 이렇게 야외에 있는 워터파크 느낌이 다르잖아요. 특히 네. 추운 날 위는 춥고 아래는 뜨뜻. 기분이 묘해서 좀 좋아해서 이제 거기를 종종 가는데 네. 일단 멀어서 경기도 이천이다 보니까 뭐 막 진짜 날 잡고 한번 가야 되는. 그럼 예전에 그럼 어렸을 때 뭐 겨울 방학 때는 어떤 뭐 이렇게 생각나는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겨울방학 네. 때 딱히 그냥 한 게 없이 항상 그 방학 숙제 하느라고 바빴던 거. 방학 숙제 이제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일기도 네. 한꺼번에 몰았었는데 정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매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네. 정말 그거를 이렇게 다르게 매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림도 그려가는. 그림도 네. 그런 친구들한테 날씨만 좀 물어보죠. 이날 비 왔어? 비 왔어 안 왔어? 이런 거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일기를 항상 많이 썼던 거. 일기 항상 몰아주는 거. 보통 숙제를 몰아서 했었던 아득한 생각밖에 안 드는군요. 방학 때 네. 그 너무 이제 먼 얘기여가지고. 아 추억이 이미 다 잊혀진 것 같아. 네, 그 별로 없고 대학교 때 사실 이제 방학이라고 느꼈을 때가 대학생 때. 네. 이게 겨울방학이 진짜 길잖아요. 길죠. 그리고 할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겨울방학 때 친구들 만나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화끈하게 놀아본 적이 사실 잘 없어서 네. 지금 겨울방학이나 봄방학을 이렇게 되새겨 보니까 기억이 없어. 아니 뭔가 화끈하게 뭔가 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소소해. 그냥 따뜻한 방바닥에 뒹굴면서 새우깡이나 먹으면 비디오나 한 편 볼까? 뭐 만화책이나 봐야지 뭐 이러는 거. 그 겨울방학 때 뭐 그 TV나 이런 데서 딱히 뭘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케이블 TV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설날이나 껴야 네. 뭐 이제 볼거리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겨울철 방학하면 그냥 좀 시간을 좀 허비하고 있었던 뭔가 그 시간을 내가 뭐 알차게 꾸려야지. 근데 요새는 학원들을 좀 많이 보내더라고요. 네, 저 때도 학원 많이 갔었어요. 그랬었군요. 네. 저만 학원을 안 가졌어요. 제 아들만 봐도 네. 지금 그나마 학원을 적게 가는 케이스래요. 지금 피아노 학원이랑 본인이 원해서 피아노 학원이랑 태권도 학원 딱 2개를 보내는데 사실 방학이라고 해도 이제 학원을 항상 다녀야 네.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냥 멍 때리면서 놀았던 네. 그냥 허송세월 보냈었던 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요새 뭐 제 아들만 보더라도 뭔가 자기만의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한 시간들을 많이 좀 좀 알차게 보내더라고요. 학원 다니는 게 뭐 미술을 배운다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때만 해도 속셈학원 오, 이런 거 많이 다녔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좀 속셈- 유행하긴 네, 했었죠. 속셈학원하고 저 주판학원도 다녔었어요. 근데 주판은 김원희 세대 때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주판을 배웠었어요. 그래요? 네, 저희 때까지만 해도 주판이 있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 주산학원이라고 했죠? 네. 근데 저는 요새 주산학원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판 주산이 사실 샘할 때는 되게 맞아요. 네, 거기서 암산이 네, 빨리 돼서 네. 어떻게 보면 주산학원이 그나마 학원 다닌 것 중에 네. 도움이 되지 않나. 네, 여태까지 정말 배운 학원 중에 도움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사실 피아노도 네. 꽤 오래 했거든요. 저도 오래 했어요. 네, 근데 쇼팽까지 했는데 네. 지금 건반을 못 봐요. 이게 뭐지? 손도 묻어 있고 악보는 이게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도대체 뭘 했냐고. 근데 피아노는 남자분들이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좀 멋있죠. 네, 악기를 남자가 근데 오래 했는데 너무 어릴 때 하면 안 돼. 조금 커서 해야지. 네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진짜 오래 하든가 진짜 막 커서까지 한다든가. 그렇죠.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배웠던 거예요. 체리 30번까지 하고. 체리 30번이면 그래도 기본은 다 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뛸 때까지 딱 뛰고. 엄마가 기본만 해라. 엄마 기본만 해라. 이렇게 체리 30번까지 치고 그만두고 미술도 많이 오래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네네. 때 이렇게 다녔는데 그건 이제 진짜 그냥 그림 예전에 뭐 그림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네. 그림 그때 미술학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 그리러 가는 그런 그냥 시간 보내는. 시간 보내 엄마가 4시간 좀 갖자 이러면서 그런 건가요? 저도 이제 미술 학원을 다녔었어요. 전문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도대체 내가 뭘 배워? 뭐 기억나는 건 그냥 영이 있어서 네. 이제 어두운 부분은 좀 네. 이렇게 뭐 좀 덧칠을 하고. 네. 근데 내가 좀 머리가 나쁜가 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도 잘 못했고요. 제가 대생하다가 미술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미술도 잘 못하고 사실 기억도 남는 게 거의 없고. 도대체 내가 미술학원에 돈을 많이 부었는데 근데 뭘 했지? 그다음에 미술적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자.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뭘 먹자. 요즘은 그 대학생들이 방학 때 여행을 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름 방학이나 이럴 때. 여행을 많이 간대요? 네, 저는 여행 많이 알바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알바를 하기 전에 돈을 모아서 네. 여름방학 때 가거나 아니면 아, 여름방학 때 해외로? 알바를 해서 네. 그 돈으로 이제 휴학을 하고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학 때도 막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대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파트타임을 하는 애들이 잘 없었어요. 저 때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IMF 전 세대잖아요. 그때만 해도 물론 제가 잘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부모 덕에 이제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저희 과 같은 동기 중에 뭐 과외 알바를 뛴다는 얘기는 들어도 그러니까 외적으로 돈이 정말 필요해서 뭔가 다른 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이런 경우가 정말 없었고요. 정말 예외적인 게 이제 타지에서 올라온 친구. 그러니까 타지에서 이제 올라와서 좀 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뭐 이제 파트타임을 잠깐 이제 과외 말고도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걸 했었던 이제 친구가 한두 명 정도 기억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파트타임이라는 개념들 자체가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잘. 그냥 과외 정도만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수단? 뭐 그런 걸로 생각했지. 그 외쪽 지금은 사실 과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전단지 어렸을 때 그 대학생 오빠들이 과외를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네네네. 과외를 다 했었어요. 네네. 저도 대학 과외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요즘은 그 아는 뭐
엄마의 친구분의 아들 네.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갔다. 네, 맞아요. 맞아요. 나도 그랬어. 얘가 수학을 잘한다더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전문적이더라고요, 과외도. 전 지금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럼 그 전문 선생님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과외 선생님이? 네, 과외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뭔가 트레이닝을 해서 좀 네. 전문적으로 좀 잘 가르치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직업처럼 된 거죠. 직업으로. 네, 직업으로. 사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저도 과외를 꽤 많이 했어요. 네. 어머니가 억지로 하도 시켜가지고 보면 이제 뭐 대학원생 네. 아저씨도 있었고 뭐 대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대학생 형이나 누나들이 오면 농기요. 형, 떡볶이 좀 사줘. 야, 공부 끝나고 먹어야지. 떡볶이 좀 사줘. 그럼 막 마지못해서 사주고 싶진 않은데 하도 애가 뗐으니까 내가 끝나고 사줄게. 이것만 하자. 그래, 이것만 하고 떡볶이 사줄게. 뭐 그런 생각이 났었던. 네. 그리고 막 이제 과외할 시간인데 이제 그 오락 게임 하고 있다가 네. 뭐 이제 비디오 뭐지 TV 연결해서 오락 하고 있으면 야 이거 빨리 과외해야 돼. 나 형 가야 돼. 그럼 형 이거 한 판만 하고 뭐 그랬었던 생각이 살짝 납니다. 네. 일단 보통 겨울방학이면 학기가 끝나는 때라서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반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 예전 그 친구들과 어떤 뭐 추억을 쌓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있으셨나요? 김원희 세대 때는? 저희 때 이미지 사진 많이 찍었어요. 이미지 사진이 뭐예요? 진짜 스튜디오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저희 때 이미지 사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취업반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네네. 고등학교 때. 네네. 그 스티커 사진 많이 찍었어요. 스티커 사진 알아요. 네, 저도. 그런 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네, 약간.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0,000원 얼마 했던 것 같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반사판이 다 있고. 아. 반사판이 다 있는 데에서. 네네. 이렇게 상반신 정도 나오는. 네네. 이렇게 얼굴 다 포샵해주고.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네, 그런 네, 연출된 그 사진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았었어. 그때 막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네,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뭐 친구들끼리 이미지 사진 찍고. 추억을 쌓기 위해서. 네, 이미지 사진 많이 찍었었고. 그러니까 우리- 반이 바뀌니까 네네. 우리 반 바뀌기 전에 네. 그런 사진 찍자 이래가지고 찍고 그랬었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초등학교 때든 그냥 방학 때는 그냥 멍 때리고 놀았던. 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는 농활 같은 거 갔지 않나요? 전 그런 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요? 네. 저희 과에서 농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없고요. 제가 그 OT, MT 이런 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학교 때도. 네네. 그러니까 그때 저 사회생활 한다고 이제 먼저 이제 일찍 취업은 아니죠. 이제 인턴 사원이나 이런 걸 생활을 좀 하면서 네. 학교를 좀 많이 좀 등한시했었던 것도 있는데 그냥 학교는 그냥 타이틀만 그냥 갖고 거의 뭐 제대로 학교 생활을 좀 못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친목을 많이 갖는다든가 어떤 뭐 선후배 간의 어떤 정을 쌓는 이런 게 좀 없어서 농활 같은 거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실제로 가본 적은 없고요. 가보셨나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갔거든요. 근데 농활 같은 경우에는 의뢰가 와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의뢰라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저도 정확한 시스템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학교에서는 네. 저희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그럼 그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그 농활을 하러 가요. 선생님이 이제 뭐 어디를 가자. 교수님이? 아니요, 저 고등학교 때니까 선생님이죠. 네. 고등학교 때도요? 네, 고등학교 때도 농활을 가요? 네. 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농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거기 가서 다 잡초 뽑고. 이거 뭐야? 이거 노예 아니야? 쭉 앉아가지고 뽑으면 돼, 어떻게 이동하냐. 이거 노안이 아니라 노예라는데? 이거 착취인데 착취? 그리고 고추 받아가지고 고추 따고. 이거 왠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먼데? 끝나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막 고기 구워서 먹고 네. 선생님들 술 드실 때 너희도 뭐 한 잔 막걸리 같은 거 한 잔씩 드시고 약간 이렇게. 노예인데? 왜 2박 3일 있다가.
가서 놀고 이랬던 방학 때는 이제 그런 거 이제 학교에서 많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걸 했었거든요. 저는 그냥 학교 너무 재미가 없었네요. 전 추억이. 저는 그냥 인문대래. 뭐라 그러죠? 인문고라고 하나요? 뭐죠? 그렇게 일반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학 때 되면 도서관 나와서 그냥 공부시키고 뭐 그냥 고등학교 땐 그랬었던 것 같고요. 저도 1번고인데. 근데 동아리 시킨단 말이에요. 동아리에서 동아리 갔었죠. 저희 때는 이제 동아리 같은 게 사실 없어서 그리고 그때는 그냥 뭐 오직 뭐 대학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때만 해도 뭐 봉사활동이니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저희 때는 무조건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좀 뭔가 많은 개선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신에 반영이 되니까 네네. 저희는 봉사활동 꼭 했었어야 됐어요. 저희는 없었어요. 뭘 봉사해야 된다는 거지? 학교를 왜 내 청소해주는 것만 해도 봉사인데. 그래서 저 막 이렇게 봉사활동 하러도 중학교 때도 많이 갔었거든요. 중학교 때도 그런 게 네,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봉사활동. 요새는 아예 학교에 봉사활동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점수가 있으니까 네. 그 점수 이제 받으려고 가기도 하고. 그럼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꼭 해라 이런 건 아니고 학교에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네. 하는 봉사활동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할 네. 수 있는데 그냥 더 하려면은 더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걸 그럼 보통 방학 때 이제 또 네, 많이 방학 했네요? 때, 방학 때 많이 하죠. 시간이 되니까. 세대 차이를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세대 간의 간극이 분명 존재하네요. 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이 멍 때리며 시간을 허송세월 보냈던 세대와 달리 네. 요즘 세대들은 요즘 바삐 보내는. 그렇죠, 바삐. 네. 요즘은 더 바삐 보낼 것 같은데. 점점 이제 좀 바쁘게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바쁘게 살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사회는 점점 더 그러니까 편리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을 자꾸 뭘 시켜.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느끼는 게 솔직히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쉽게 살았던 세대라고 저는 솔직히 인정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막 과도기적 발전을 막 하고 있었던 초기 무렵이었고 또 가장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였고 좀 풍요로운 거를 처음 누리던 세대다 보니까 어떤 좀 격변이 별로 없었던, 물론 뭐 교육과정의 변화나 이런 거 있었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냥 학교 생활이라는 게 그냥 학교 집 그냥 뭐 그랬었던, 그래서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 가거나 아니면 뭐 좋은 고등학교 가거나 뭐 그래서 그냥 애들이 학교 끝나면 그냥 공부하거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좀 생각 없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공부 어느 정도 하면 웬만큼 다 쫓아갈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나오면 그냥 무난한 회사 그냥 취업해서 그냥 먹고 살만하게 월급 받고 그냥 생활하는 그런 그냥 이렇게 고만 했었던 세대였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사회적 구조도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좀 다들 뭔가 스펙 쌓기.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가 이제 스펙 열풍이 막 불어서 이제 막 유학을 가네, 뭐 연수를 가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인턴 생활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요새는 또 뭐 스펙 또 쌓기를 안 하는 또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또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실무를 잘할 수 있는 그 일 자체를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뽑는다. 예전에는 다양한 스펙을 쌓은 사람을 우선시 했다가 지금은 현실적인 사람을 뽑는 뭐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제 아들도 이렇게 보고 이제 주변 이제 애들도 보면서 이제 방학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우리 인간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있는데 왜 더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나? 솔직히 이제 기계가 더 대신 많이 해주잖아요.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수학 뭔가를 배워. 물론 사람 머리가 나쁘진 않지만 지금 기계가 다 계산해주고 다 해주는데 우리가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까? 예를 들어 이제 음악이나 이렇게 좀 창작? 뭔가 만들어가는 것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일본어를 열심히 배워요. 물론 배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왠지 좀 있으면 통역을 다 알아서 해줄 것 같고 왠지 좀 있으면 무인 자동차도 정말 나올 것만 같은,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나올 것 같은 그런 세대가 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좀 방향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이라고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좀 디자인을 좀 이쁘게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거라든가, 뭔가 단순히 뭐 언어를 배우고 뭔가 어떤 기계적인 것들을 배워가는 게 아닌 좀 창의적인 것들을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서 뭔가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그 시간에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생들 이 프로그램을 보면 뭐 견학? 뭐 박물관이나 이런 거에서 뭐 또 그런 느낀 점들을 보고 제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방학이라고 그러면 그냥 널브러져서 놀고 좀 생각 없이 막 멍 때리다가 늦게 일어나고 물론 때 되면 막 몰아서 과제도 하지만 그냥 생각 없이 좀 마음껏 놀기도 하고 멍도 때리는 그런 세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를 자꾸 투자의 개념으로 이 방학이라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휴식이 개념이 아니라 뭔가 투자, 나 자신을 위한 투자,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들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것에 의하면 괴리감이 좀 있는 거죠. 왜냐면 나는 사실 내가 초등학교 때 방학 때 뭐였지? 맨날 늦게 일어나서 새우깡이나 처먹으면서 오늘 뭐 먹나? 뭐하고 놀까? 아니면 어디 놀러 갈까? 막 그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 친구 제 아들도 있지만 아들 오늘 피아노 몇 시에 가야 돼? 태권도 몇 시에 가야 돼? 나가서 뭐라고 할까? 겨울에 즐길 수 있는 놀이를 하기보다는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짜맞춰야 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여져서 좀 세대가 왜 이렇게 달라짐에도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살짝 들었는데 김원희는 어떠세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사실 그렇게 학원에 막 연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그냥 초등학교 때는 피아노 다니고 미술학원 다니고 그거 다니셨나요? 네, 다녔죠. 다니고 했었는데 저희 중학교 넘어가고 이제 고등학교 갈 때쯤에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대학을 가는.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희 저희보다 좀 더 윗세대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업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많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요? 네.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 때도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학교를 나와서 좀 학구열들이 높은 지역이라서인지 모르겠는데 꼭 좋은 대학은 꼭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꽤 강했거든요. 네. 좋은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건 있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된다. 좋은 대학이든 나쁜 대학이든 그냥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등록금을 허비하더라도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되게 좋은 대학교를 가서 그리고 좋은 대학교가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렇게 자기 직업군을 살려서 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살려서 가는 이제 직업 선택했다면 저희 때는 야 대학은 무조건 나와야지 어디라도 나와야지 라는 분위기였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약간 고등학교 졸업하듯이 대학교를 다들 졸업을 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무조건 대학교 나와야 된다. 인지도가 없어도 그냥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된다? 당연히 인지도가 좋은 대학을 가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대학은 가야 된다. 네. 정말 요새도 그래요? 네, 요새도 그래요.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다들 스펙을 이제 쌓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지도가 있는 대학이 아닐 바엔 전 대학에 가서 그 4년, 5년 휴학해가며 버리는 시간이 별로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도 구인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대졸 이상이에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고졸일 경우는 대졸 아니면 못 넣어요? 지원서조차도 이제 지원서를 탈락이 되는 거예요. 난 서비스직을 해서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지망대든 어디를 나오든 일단 대졸이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력서를
근데 성적 증명서도 내야 되죠. 네. 성적이 제일 싫어. 근데 지금 같은 고등학교만 졸업했을 경우에는 네. 이제 서류를 넣었을 때 이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 바로 그냥 아예 기본부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고졸이시네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접어두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편견이 생겨버린 거죠. 제가 아직 시대에 뒤떨어졌나 봐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서비스직 쪽에만 오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서비스직은 학력을 별로 안 따져요. 네. 왜냐면 그냥 젊고 일만 많이 주면 되는 거로 노예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카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의외로 대학을 안 간 친구들이 꽤 많아. 전 처음에 그게 좀 놀랐어요. 네. 전 그냥 의뢰 다 대학생이겠지. 아니면 다 대학은 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 그냥 대학생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카페 일을 하잖아요. 네. 하면 신기한 게 연령대들이 다 어려요. 20대, 뭐 23, 막 물론 이제 그분들 스스로 느끼기에는 어리다 느끼면 안 하겠죠. 물론 저도 그때도 23살만 돼도 다 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저도 이제 지금도 어리지만 상대적으로 보니까 이제 어려 보이는 거겠지만 이제 대학생이시냐 물어보면 생각 외로 아니라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안 가셨어요? 대학교 갈 생각이 없어서요. 아니면 뭐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서 다른 거 준비하려고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저는 그래서 느끼기에 예전처럼 무조건 대학만 나와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바뀌나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 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기존에 있었던 우리 사회 자체는 안 그런 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다들 대학을 그래도 가려고 하는 네. 거구나. 뭐 인지도가 있든 없든 네. 지방이든 어디든 다들 나오려는 이유가 아직도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 등록금이랑 그 비용이 아깝죠 사실. 차라리 자기를 위해 그 돈을 투자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 좀 그게 좀 이제 젊은 이제 뭐 21살 되신 분들은 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학교 안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왜냐면 등록금이 요새 엄청 비싸니까.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상대적 물가를 제가 체감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비싸야 100만 원대 정도였었어요. 400만 원이었죠. 예.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 과에 따라 틀리지만 뭐 비싼 학과는 뭐 500만 원도 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저는 우리 아들 대학 포기해야겠다. 아니 무슨 학교가 뭐 전세야? 그래서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거 전세냐? 그래서 다 그렇게 내면서도 이제 거기 들어가는 교통비, 네, 맞죠. 거기 들어가면서 쓰는 책가루는 또 다 따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얻는 게 뭘까? 왜냐면 저는 제가 다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솔직히 저는 얻은 게 없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안 해서도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제가 나와서 써먹었을 때 그때 그 어떤 배웠던 지식이 사실 도움이라는 생각을 안 들거든요. 왜냐면 지식과 지혜는 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제는 지식이 많은 건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요새는 정보가 워낙 많아서 기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은 좀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적인 거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좀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방학이라는 시간 자체에 우리가 대부분 대학생들 보면 이제 파트타임을 해서 돈을 학비를 벌고 뭐 이제 이런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뭔가 내 삶을 좀 되돌아본다든가 어떤 나를 위한 어떤 힐링하는 시간이 아니라 돈을 벌고 뭐 나 자신을 자꾸 투자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방학이라는 시간이 돼가고 대학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돈을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서 자꾸 투자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서 솔직히 그럼 김 언니는 그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그 많은 돈을 썼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근데 좀 사실
아깝긴 하거든요. 저는 네. 대학 다니면서 이 돈을 여기다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게 좀 그랬는데 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제 친구들도 그렇고 보면은 대학을 다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배워야지라는 네. 것보다는 네네. 그 학교의 레벨을 다 바꿔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진짜요? 네. 그럼 학교를 다시 그러니까 스펙을 다시 쌓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학교 비싸는 거죠. 내 학교를 다시 그리고 다시 네, 새로운 새로운 걸로? 학교, 네, 왜냐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학력적으로 오는 게 있나 봐요. 학력적으로 네, 보이지 학교가, 않는 네,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 주변에도 다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대학원을 간 친구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다시 대학을 이제 편입해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롭게 들어가서 이제 학교는 이제 대충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레벨 이름을 이제 높여서 가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참. 네.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보이지 않는 거는 저도 많이 느껴요. 네. 그게 우리가 이 학벌, 뭐 지연, 학연, 뭐 옛날부터 뭐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고 네. 사실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많이 느꼈는데 사실 그런 걸 좀 많이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친구인가를 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 바리스타 할 땐 그것도 사실 그런 거 필요치도 않아요. 얘가 연대를 나왔네, 고대를 나왔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이 친구가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고 정말 바리스타로서 어떤 열이나 열망들이 있나, 아니면 또 저와 또 뜻이 좀 닮았나, 그런 걸 보지. 얘가 뭐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더 좋아 보이고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그런 거와 연관성을 자꾸 매치를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다시 학교를 가서 이제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도 보면은 뭐 같은 내가 더 오래 일을 했어도 학교 레벨이라든가 뭐 학교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높은 대학들이 네. 먼저 자기가 앞질러 가는 게 보이니까 그거에 되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도 분명히 열심히 하고 결과적으로도 잘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밀리는 느낌이 피부로 확 와닿으니까 네. 들어와서 때려치고 내가 다시 해서 뭔가 네. 해야겠다. 이게 좀 너무 참 사회가 너무 낭비를 조장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분도 다니면서도 얘기해요. 진짜 학비 내는 게 아깝다. 네. 근데 그냥 학교 이름 때문에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유라가 부럽네. 이렇게 네, 유라가 부럽다. 말만 타도 되는데. 한 것도 없는데 네. 돈이면 다 되네. 씨. 그런 게 좀 아직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방학 때 일을 하는 게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쵸.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놀러 다니고 싶고 친구들 네. 만나고 싶고. 저도 네, 그런데. 그런데 사실 학비 네.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돈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학에도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방학 때 사실 본인의 시간을 많이 이제 보내기 위해서 방학이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왜 직장인들은 방학이 없어요? 직장인들은 돈 받고 일하니까요. 돈을 안 받으면 있겠죠. 자원봉사나 이런 거. 방학하고 싶다.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 여름 휴가밖에 없으니까. 그런가? 겨울 휴가는 왜 안 줘요? 겨울 휴가요? 네. 우리나라는 참 안 주나 봐요. 문화가 외국은 안. 주는 것 같던데. 근데 저는 솔직히 직장 생활 자체가 좀 재밌으면 뭐 방학이나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방학을 찾고 휴가를 찾는 건 직장 생활 자체가 피로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힘드니까 여기를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열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왜냐면 저도 이렇게 카페 같은 경우도 재밌는 카페에서 이렇게 오래 일을 하면 내가 10시간, 15시간 일을 해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떤 데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카페들이 있고 여기 좀 빨리 벗어나고 싶다. 돈 좀 덜 받아도 되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많거든요. 뭐 그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비슷하긴 하죠. 한데 네. 연차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직장인들. 네네. 그거를 사실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이제
눈치가 보여서 네, 그렇죠.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 연차를 쓸 수만 있다면 사실 방학이 필요가 없어요. 직장인들은 연차를 뭐 한꺼번에 몰아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남은 연차만큼 쉴 수 있다거나 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연차 하루 쓰는 것도 사실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연차를 이틀, 3일, 뭐 4일 연속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나를 대신을 해줄 업무를 대신해줄 어떻게 보면 대타가 없어서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연차를 쉬게 되려면 제 일을 다 끝내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쵸. 끝이 없죠. 그러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고 네. 그러면서 연차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모든 직장분들이 뭐 3, 4일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네. 일을 이렇게 3, 4일 늘려도 다른 사람이 그걸 컨트롤 해주면 좋은데 사실 네. 제가 쓸 수 있어 3, 4일 쓸 수 있어서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못 써요. 그쵸. 저 사람은 3, 4일 쓰고 일 안 하고 내가 대신 그 일 다 했는데 왜 나는 3, 4일 못 쓰지? 나 3, 4일 쓰고 싶은데 직장 상사 눈치 보니까 그렇게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그렇죠. 분들은 썼는데 난 못 쓰고 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도 오고 그쵸. 나도 쓰고 싶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만두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방학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휴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자기 개발이나 어떤 충전보단 그냥 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쉴 수 있게 해주고 그 쉬는 시간만큼은 좀 터치를 안 하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쉬는 날 뭐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하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 뭐 하려고 하질 않아요. 필요해도 그냥 뭐 아이씨 정말 급한 거 아니면 뭐 다음날 와서 물어보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이 아직 잘 자리 잡혀 있지를 않다 보니까 뭐 교육이든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든 그냥 휴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인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방학도 말 그대로 그냥 좀 방학이 무슨 뜻이지 근데? 뭐 배우는 건가? 아무튼 그냥 좀 쉬는 시간들을 갖고 좀 우리가 좀 다른 생각들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멍 때리면서 쉬면서 뭐 좀 다른 창의적인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방학이 사실 짧지 않아요. 한 달 이상 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방학을 한 달 반을 다 쉬지 않아요. 그쵸. 학교 가야 된다든가. 학교도 가고 뭐 학원도 네. 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쉬는 요일은 한 일주일 네. 남짓 되다 보니까 이게 방학 같지가 않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살아온 인생이 길진 않은데 그냥 문득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까? 도대체 뭘 위해서?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가 뭐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만족할 만큼 살면 되는 건데 너무 열심히 태어나서부터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닐까.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군요. 나도 열심히 살아야 돈을 벌어와라. 뭐래도 돈을 벌어라. 제가 뭐 집 한 칸, 제 방, 제 몸 누릴 때 있고 그거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는 사실 제 만족이잖아요. 네. 제가 만족하면 되는데 주변의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네, 주변에 너 그렇게 인생 살면은 너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나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도 좀 닦고요. 우리 교수님한테도 엄청 많이 듣고 너 인생 이렇게 살지 말아라고. 그 얘기가 엄청 많이 들어서 내 귀에 인이 갇혔어. 그런 얘기가 듣다 보면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실패한 인생, 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또 가서 조언을 구하면 열심히 살래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래서 그래?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어떻게 뭘 바꿔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실패한 사람도 있어야지. 다 성공하면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저희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만족을 하면 되는데 주변의 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주변을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끊고 살고 있는데 친구가 없어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방학 진짜 하고 싶다. 정말 직장인들한테도 방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2주 정도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2주 갖고 돼요? 전한 두세 달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난 2주면 돼. 근데 결론은 돈 때문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못 네, 쉬는 네. 게 내가 쉬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우울해지고 뭐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의 반복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이 힘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바뀌어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달 일하면 뭐 한 달 정도씩 쉬게 해준다든가 얼마나 좋아. 두 달이라고 한 달 쉬어준다. 1년에 반을 쉰다. 인생 뭐 있어? 저는 이제 솔직히 뭐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꽤 있거든요. 실제로 해봤어요. 모아놓은 돈 가지고 한번 일하다가 쉬고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까먹고 있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뭐 다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연출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뭔가 다른 생각들도 좀 많이 해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생산적인 생각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거 자체가 저한테는 좀 뜻깊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요새 생각 드는 거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 이때가 제일 좋은 거야. 너 이때가 제일 좋아. 너 지금 공부만 하면 되지. 너 나중에 커봐봐.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느끼죠? 네. 느낍니다. 아 그래 그때 그냥 공부만 하고 놀걸. 맞아, 엄청 늦어요. 엄청. 아씨 그땐 논다고 누가 뭐라고 하긴 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놀면 걱정이 없었어요, 사실. 그쵸 그냥 공부만 좀 하면 네. 되는 성적만 좀 잘 정도. 성적만 네. 잘 나오면 된다. 네. 뭔가 이렇게 어떤 크게 뭐 걱정을 많이 안 했었던 네. 좀 컵라면 하나에도 행복해하고 엄청 맛있죠. 아 네 뭐 젤리 하나만 먹어도 너무 행복해서 몸둘 바를 몰랐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지만 좀 힘들긴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이 감당해야 될 분명히 몫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좀 쉴 때는 좀 쉬어가면서 조금 망상도 좀 갖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일할 땐 또 열심히 일을 하되 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예전에 그런 방학과 같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점점 커가면서 좀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좀 많이 걸리는 게 아닐까. 근데 또 요즘 또 보면은 젊은 분들이 본인 생각이 되게 확고해져가지고 네. 뭐 여행 다니면서 일하면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더 똑똑해졌죠? 네. 네, 저희 세대보다도. 자기 삶을 네. 좀 누릴 줄 아는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아시는 지인분도 여행을 다니시는데 그냥 한 달에 뭐 한 3개월씩 있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네, 거기서 일도 하시면서 그냥 뭐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하고 와, 네, 대단하네요.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서 한 3개월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살고 막 이런 식으로. 부럽는데? 엄청 아,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었구나.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네, 방학으로 시작해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끝나. 네, 그냥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다 버리고 살아도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 정도는 옷은 입어줘야지. 저 정도 차는 타줘야지. 저 정도 집에는 살아야지. 사실 이런 것만 하나하나씩만 버려도 사실 신라면만 먹어도 행복하고 굳이 일본 전통 라면을 안 먹고 신라면만 먹어도 행복한데 그 기준인 거잖아요. 그만큼 어느 만큼의 선을 놓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나 또 만족도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방송 같은 데서 보여지는 것들이 다 네. 약간 성공한 사람. 그래서 안 보잖아요. TV를 잘 안 봐. 나 기독교 방송도 잘 안 보고 있어. 왜냐면 기독교 방송은 맨날 힘든 사람들만 나오고 어려운 사람 눈물 짜는 얘기. 그래 나 행복하다. 왜냐면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 다 잘 나가는 배 아픈 얘기들밖에 안 나와요. 연예인들 화려하고 배 아프잖아. 저 새끼들은 저런 거 하면서 돈 받아먹고 와 씨발 나도 저런 돈 하겠다. 백 선생님 나와갖고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돈 많이 받고 와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나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있는데. 아, 나도 맛있게 먹고 있을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안 써주고, 돈도 안 주고, 누가 어디 가서 밥 먹는다 돈 줘요? 안 주잖아. 근데 쟤네들은 쉽게 번다, 물론 쉽게 번 건 아니죠. 그쵸. 그만큼 가기까지의 또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TV 잘 안 봐요. 안 봐야 돼. 그래서 팟캐스트나 듣고 있고, 그래, 안 봐, 씨. 이도 좋겠다. 맛있는 거 실컷 먹고. 그래서 막, 그래서 처음에는 요리 프로그램도 잘 보다가, 짜증이 나. 난 못 먹고 있어서. 그래서 맛있는 녀석들도 보다 보면, 쟤들은 하루에 3끼를 먹더라고요. 2끼를 먹는데, 2끼인가요? 2끼인가 3끼를 먹더라고요. 짜증이 났어요. 언제부턴가. 아, 저 녀석들은 저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돈 벌고, 뚱뚱해도 좋다. 나도. 아 근데 저 그렇게 못 먹어. 내가 끊어야 돼 진짜. 나는 그렇게 먹는 걸 이렇게 해볼래도요. 그게 시도가 안 돼. 아니, 전 가능할 것 같아요. 공깃밥을 그렇게 먹었어. 아니, 화장실을 가야지. 먹고 좀 버려주고 다시 와서. 그렇게 못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뷔페를 먹고 와도, 그럴 때 있잖아요. 뷔페를 도저히 못 먹겠다 먹고 나왔는데, 한 2-3시간 소화 좀 되면, 요거 먹고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2-3시간 아니고 바로 시간 받았는데. 근데 이동하는 텀이 있지 않을까요? 촬영을 이렇게 해서. 제가 꺼지고 다시 이렇게. 근데 어느 정도 소화는 좀 되겠죠? 극한 직업들이. 극한 직업이죠. 네. 사실 그렇게 억지로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힘들죠.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정말 맛있게 되네요. 이거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나도 저기 가서 먹고 싶다. 아무튼 그러네. 또 샘내 이야기가. 네, 우리 얘기는 항상 벗어나죠. 네, 오늘은 방학이었는데 헛소리가 거의 주된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는 시간을 가지면 어떤 많은 추억거리나 어떤 또 좀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들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방학을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멍 때리고 그것도 좀 놀고 망상도 하고 이랬던 생각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기억이 잘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뭔가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중학교 때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좋은 고등학교로 가야 돼. 물론 그때도 뺑뺑이긴 했는데, 그때 학력고사라고 해서 시험을 보고 갔잖아요. 저희 땐 그랬거든요. 그때 반배정 시험 봤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그럼 맞다. 반배정 또 보지. 네, 또 반배정 시험 네. 봤죠. 네.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도 시험 보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네. 그 시험을 구입 학력고사라고 그래가지고 못 보면은 재수하는 네. 일정 커트라인이 있었던. 그래서 제 이제 동창 친구는 커트라인이 안 되니까 영국으로 유학을 갔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의도 중학교를 나왔어요. 네. 여의도는 학교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의도 중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보면 여의도에 사는 애들만 여의도 중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외지에서도 이제 온단 말이죠. 뭐 구로나 대방 또 저 서교동 쪽에서도 이렇게 왔는데, 이 친구가 좋은 친구였어요. 되게 착하고 제 지금도 친하게 지낸 베스트 프렌드인데, 단점이 공부를 안 해. 집도 잘 살았어. 또 집이 잘 살고 그러니까 막 공부를 막 악착같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학교 오면 그냥 맨날 뭐 만화 얘기하고 뭐 먹는 얘기하고 이제 그런 친구였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맨날 이제 성적표 나오면 거의 꼴찌는 아닌데 뭐 꼴찌에서 2, 3등 뭐 우열을 가리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가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고등학교 못 갈 것 같은 거야, 집에서. 그래서 이 친구를 중2 때 중3 가기 전에 이제 영국으로 이제 보냈던 거죠. 네, 뭐 그랬던 친구들이 몇몇 있어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거나 할 때 이렇게 성적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잘해야만 되는 어떤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방학들을 조금은 내 인생을 좀 돌아보는, 좀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나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육제도가 진짜 완전히 확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했었던 그 교육과정 그대로 학벌 위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지금 생각났는데 저 초등학교 고학년인가 중학교 때였나 친척집 되게 멀리 놀러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도였어요. 오, 뭐네요, 진짜. 네. 땅끝 마을이네. 네, 그때는 그 도로가 안 네. 뚫려 있었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비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네. 며칠 동안. 그래갖고 원래는 한 3, 4일 있다 나갔었어야 됐는데 네. 비가 많이 와서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학원 방학 시간이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 네네. 학원 방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내려갔었던 거예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는 시간, 거기 있는 시간, 올라가는 시간 계산해서 일주일 있으려고 했었는데 비가 이제 갈 때쯤 비가 많이 요즘 내려가지고 네네. 한 3일 정도를 더 있었어야 됐어요. 배가 안 떠가지고. 네. 네. 그래서 엄마가 학원을 전화해가지고 네.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데 배가 안 떠서 못 가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죠? 우리는 기쁘지. 엄마는 속이 타지만 내 학원비가 올라가는구나 뭐 이러지만 우리는 기뻐. 그게 생각이 붙잖아. 여러 생각이 나는데 그때 너무 기뻤어요. 비 계속 와라. 배 계속 안 떴으면 좋겠다. 네, 그건 저도 중고등학교 때 네. 한강 넘쳐라. 아, 그거 아세요? 지금 학교 안 가요? 학교를 안 가게 학교를 다 집을 보내보내요. 예전에 그 한강 그 고수부지가 네. 넘칠 때가 많았었어요. 밑에 거기 밑에 네. 하나. 그러면 뭐 도로가 통제되고 뭐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일찍 보냈어.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애들이 막 다 신나는 거야. 막 어수선해져요. 갑자기 학교 분위기가 중학교. 왜냐면 여의도 중고등학교가 한강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도로 하나만 걷는. 그래서 넘치면 네. 이제 도로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음. 학교 학생들이 집으로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애들이 다 어수선해져. 특히 여름 장마철. 야, 한강 넘친대? 넘칠 것 같아? 야, 선생님들이 막 교무실에서 모이고 있어. 막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오늘 뭐 교통통제가 뭐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라. 와! 그럼 뭐 그렇죠. 애들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 진짜 나는 게 방학 때 진짜 놀아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딱 들면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 비가 계속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네, 물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그렇죠. 또 다른 이 얘기는 그냥 비가 와야 행복해질 수 있는 비가 와서 배가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또 방학 얘기를 했는데 씁쓸한 이 시대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며 네. 네, 정말 언제쯤엔 이렇게 좀 마음껏 놀 수 있는 네. 방학 숙제도 없어지는 네? 있어야 되나? 한국에 있어요. 너무 일기는 써야 돼요. 네, 너무 없으면 안 되나? 네. 네, 뭐 그런 시대가 진짜 왔으면 좋겠다. 네. 사실 좋은 추억거리나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네, 또 씁쓸하네요. 불행히도 없네요. 이 시대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네. 언젠가는 네. 방학이라는 취지가 네. 조금 빛이 나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사연 주세요. 예, 사연 꼭 보내주시면 네. 어, 저희 공지에 있거든요. 예, 공지에 있습니다. 네. 네, 뭐 쓸데없는 얘기도 괜찮습니다. 네네. 그냥 목소리 그지 같다. 뭐 이런 얘기도 괜찮고요. 뭐 게시판에 쓰셔도 돼요. 네. 게시판에 그냥 긴 장문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네, 다들 글들이 짧아서 소개는 안 해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한참 모이면 그냥 뭐 게시판 글 보러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100회 듣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